자, 2교시야. 2교시는 우리나 지금 지난주에 요거 이제 지구 환경 변화 프린트 준거 문제풀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생물과 환경 요거를 내가 지우리 편에 통해서 너한테 전달을 좀 해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시점에서 요거 오늘 새로 나온 프린트야. 요거를 다 풀고, 요거는 이제 생물 파트는 아시다시피 별로 안 어렵잖아. 요걸 풀고 이 영상을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이거 스탑하고 요거 풀고 이제 영상 연결해서 보면 돼. 자,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지구 환경 변화부터 할 건데, 그 전에 그 기출픽에 지구 열수지 얘기 좀 해줄게. 기출픽 펴봐. 기출픽에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어디를 보냐면 지구 열수지 기출픽에 86페이지 봐봐. 기출픽에 86페이지. 기출픽에. 자, 지구 열수지 얘기 좀 해줄게. 자, 지구가 있고 여기 지구 땅덩어리야. 여기 대기라고 하자. 그러면 최초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100이라는 수치의 개념으로 이제 최초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10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알다시피 여기서 튕겨내는 걸 보통 3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30이 어떻게 나왔냐? 거기 잘 보면 지표면 반사가 있어. 지표면 반사가 7이야. 어? 그치? 그리고 들어왔다가 대기 반사가 얼마냐면 23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쳐서 30이야. 그럼 한마디로 땅덩어리에서 바로 튕겨내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요 7이라는 숫자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이제 지표면에 반사율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남극과 북극에 잘 알다시피 빙하가 있잖아? 그러면 지구라 생각을 해봐. 빙하 면적이 만약에 좁아져. 그럼 요 반사율 값이 어떻게 될까? 면적이 좁아져. 빙하 면적이 좁아지면 지표면 반사가 줄겠죠? 그치, 줄겠지. 왜냐하면 흰색이 튕겨내는 거고 검은색 계열이 흡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 면적이 온난화로 인해서 좁아져. 그러면은 요 반사율 값이 줄어들 거라고. 그럼 반사율 값이 줄어든다는 건 한편으로 보면은 지구가 흡수하는 게 많아진다는 뜻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의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아주 미세하지만은 지구 온난화에 또 플러스의 영향을 준다고. 그런 효과. 이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육지도 튕겨내, 땅덩어리도.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의 빙하에서 햇빛 받으면 튕겨내고. 그런 게 7이야. 그럼 대기도 마찬가지로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으로 모든 파동은 기본으로 반사가 생긴다고. 그거 합쳐서 이게 이제 30인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지구 내부로 들어오는 건 100 중에서 70이 들어왔어. 그치? 여기까지 됐지? 그 70을 흡수한 거야. 여기서 지구라고 얘기하는 건 지구 땅덩어리 플러스 대기를 합쳐서 지금부터 우리는 지구라고 표현을 할게. 그럼 지구가 흡수한 게 70이야. 그 중에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게 47이야. 쉽게 말하면 땅덩어리가 흡수하는 게 47이야. 그리고 대기가 흡수하는 게 23이야. 이렇게 70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지구는 현재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엔 다시 나가야 되는 게 합이 얼마 돼야 돼? 합이 그러면 100이 돼야 되죠? 아니지. 30을 처음에 튕겨냈으니까. 한마디로 얘가 받은 거 고스란히 튕겨내고 얘가 받은 거 고스란히 튕겨내서 합이 70이 결국에 나가야지. 그럼 지구 입장에서 보면 태양으로부터 받은 거 내보낸 거 합치면 얼마 돼야 돼? 70. 받은 거랑 튕겨내는 거. 그럼 그게 100이죠. 그러니까 0 돼야지 결론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0 돼야지. 그럼 지구는 받았다가 내보낸 게 똑같으니까 지금의 열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응? 이게 그런 건데 오른쪽에 보면 자 지구 땅덩어리가 47을 흡수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표면 방출해서 숫자가 얼마 써있어? 116. 그치. 여기서 뜬금없이 보면은 116이라는 숫자가 나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야 47을 받았는데 어떻게 116을 튕겨내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대기와 지구 사이에 순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그럼 무슨 말이냐. 지표에서 대기로
116을 그러니까 지표면 방출이 116인데 이 중에 우주로 날아가는 게 얼마야? 바로 나가는 게 거기 보면 여기는 70. 우주로 나가는 거 근데 70 맞지 않아요? 아니 거기 116 지표 방출이라고 써 있는 거 봐봐. 네. 거기서 우주로 나가는 게 얼마야? 12요. 12지. 그럼 12는 우주로 바로 내보낸 거야. 결론 지표는 현재 47을 받아서 12는 직접 내보냈어. 얼마 남았어 그럼? 그러면 108? 아니 47을 받아서 12를 내보냈어. 얼마 남았어? 35가 남았잖아. 35가 남았지. 근데 35 중에 자 대기 방출이 116이야. 근데 오른쪽에 보면 대기의 제흡수가 있다고. 대기의 제복사. 한마디로 대기에서 지표 땅덩어리로 다시 보내주는 값이 있어. 그게 얼마야? 98. 98이지. 그러면 지구와 대기 사이의 관계에서 봐봐. 116을 주고 98을 받았지. 결론은 얼마를 내보낸 거야? 아니 116 중에 116 중에 12가 일로 갔어. 그럼 여기로 간 게 얼마야? 108. 116 중에 12가 일로 갔으니까 104지. 104. 그치? 그 104를 대기로 보냈단 말이야? 근데 대기가 다시 땅덩어리로 98을 보냈어. 그럼 지구와 대기의 관계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요거 두 개를 환산하면 누가 누구한테 얼마 주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대기랑 지구 관계에서만 보면, 땅덩어리 관계에서만 보면. 아니 104를 주고 98을 받았어. 그러면 결론 누가 누구한테 얼마 준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지표가 대기한테 얼마 준 거야? 6을 준 거지. 예. 104를 보내고 다시 98을 피드백 받았잖아. 그럼 결론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도 6을 내보낸 거야. 그럼 아까 지표면이 47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치? 47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주로 다이렉트로 12를 내보냈지. 그러고서 현재 대기로 6을 주었지. 그럼 얼마 남았어 이제? 29가 남았지. 네. 그럼 29를 지구는 아직 남아있는 걸 더 내보내야 평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옆에 보면은 뭐 있어? 물의 증발, 대류와 전도 써있지. 그게 합이 얼마야? 29. 그게 29라고. 근데 물의 증발, 그 다음에 대류와 전도가 역시 누가 누구한테 내보내는 거야? 지구가 대기. 그렇지, 지구가 대기한테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방법이 좀 달라서 대기한테 직접 주는 게 6. 그 다음에 물의 증발, 전도와 대류에서 29. 결론. 요만큼, 이 35라는 값은 결국엔 지구 땅덩어리가 우주로 12 내보내고 35는 대기한테 주는 거야. 지구 땅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이해됐지? 예. 됐지? 그러면 지구는 자 최종적으로 아까 47을 받았다가 우주로 12 내보내고 대기한테 35 줬어. 그럼 47을 다 내보냈잖아. 됐지 여기까지? 네. 자 이제 대기 봐봐. 이제 대기를 볼게. 그럼 대기는 처음에 아까 23을 흡수를 했지. 네. 그럼 대기도 역시 우주로 내보내는 게 결론은 얼마 돼야 돼? 대기도 23. 결론은 23을 내보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23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구가 대기한테 지금 얼마 줬어? 추가로 35를. 그치? 그래서 지가 원래 갖고 있던 게 23이고 지구 땅덩어리로부터 이런저런 방식으로 35를 받았어. 네. 그럼 얘 현재 얼마 갖고 있어? 78. 58. 현재 58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대기가 다시 써볼게. 예. 태양으로부터 받은 게 23이고 지구 땅덩어리로부터 받은 게 35잖아. 네. 그럼 현재 58을 갖고 있지?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대기가 다시 우주로 내보내는 게 얼마야? 58. 그래서 58이 된다고.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지구가 우주로 바로 내보내는 게 12고 대기가 우주로 내보내는 게 결론은 58이잖아.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받을 때는 지구가 많이 받았지만 생각을 해봐. 지구가 우주로 내보내려면 중간에 대기가 껴있잖아.
그럼 지구가 대기를 점프해서 우주로 내보내는 건 12밖에 안 된다. 이게 뭐냐? 복사 에너지야. 네. 그럼 나머지 에너지는 결론은 대기를 거쳐서 우주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나와 너 사이에 있는데 중간에 누가 하나 껴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직접 보낼 수 있는 건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중간에 누가 있으면 얘를 전달해서 야 저쪽으로 전달해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 네. 이해됐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기는 지가 갖고 있던 거 23에 지구로부터 전달받은 35를 합쳐서 58을 내보내는 게 거기서 대기의 복사라고 써 있는 거 보면은 58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합이 70.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구는 아까 70을 받았지. 네. 땅덩어리가 바로 내보내는 게 12, 대기가 내보내는 게 52. 그럼 합이 70이 되잖아. 요 숫자는 순환이야. 순환.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70 받았다가 결론은 70 내보낸 거잖아. 결국 우주와 지구 사이에서 보면. 네. 70 받아서 70 내보낸 거잖아. 네. 됐지? 그 다음에 이 98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온실효과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만약에 온실효과가 강해진다 그러면 이 값이 커지는 거야. 이게 온실효과야. 그리고 얘들아 온실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 최근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과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쓰잖아. 응? 온실효과는 그러니까 태초가 지구가 형성되고 대기가 형성된 이후로 원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즘 들어 온실효과가 생긴 게 아니고.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온실효과가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정량이 유지가 되면 지구 평균 온도는 20도씨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야. 현재 지구 평균 온도를 대략 한 20도씨로 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온실효과가 강해지면 우주로 내보내는 것보다 아까 70 받아서 70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70을 받았는데 69만 예를 들면 내보내. 그럼 일씩 남지. 그게 이제 100년, 200년이 쌓이면 지구 온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그래서 현재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농도가 막 진해지잖아. 그럼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지. 네.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온도가 되면 지구는 또다시 열평형에 이루게 돼. 근데 문제는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열평형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한 5도 정도 높아졌다 하면은 이까짓 게 뭔 의미가 있냐는데 이건 평균값이잖아. 그럼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실제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름에 졸라 덥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 우리 여름에 제일 더우면 막 한 37도, 38도. 야, 서울에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50도씩 올라가진 않잖아. 37도, 38도 이제 기온 기준으로. 그러면 되게 덥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40도 넘어간다고. 반면에 겨울에 추워지면 마이너스 막 지금 서울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도 그럼 엄청 추운 거야 우리 겨울에. 근데 그게 마이너스 한 2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위아래 편차도 커지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이까지 5도 별로 차이 없네. 그게 중요한. 25도만 보면 사람 사는데 적당하지. 뭐 20이나 25나 평균 기온으로만. 야 우리 교실 기준으로 우리 교실에 지금 온도가 내 생각에는 한 현재 딱 기온이 내 히터 안 틀었으니까 한 18도 정도 될 거야. 그게 이 정도야. 근데 한 25도가 되면은 조금 따뜻하네 이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평균이 25라는 거는 추울 땐 더 추워지고 더울 땐 더 더워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결론은 평균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온실효과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그 온실효과라는 개념이 요즘 들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어느 정도는 있어. 온실효과가 태초에 없었다면 지구는 현재 20도도 안 돼야 돼. 근데 그나마 20도라도 만들어진 건 기본 온실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의 삶이 적당해 보이는데 여기서 온실효과가 강해지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막 빙하도 높고 이러면서 지구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적응했던 환경에서 변화된 환경이 되니까 우리는 살기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온실효과를 막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요즘 들어 생긴 게 아니야. 온실효과는 원래 지구에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온실효과가 강해지는 거지. 없던 온실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온실효과는 원래 있던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 우빈이도 이해됐지? 그래서 요 지구 열수지에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특히 요 숫자 때문에 여기 막 116, 막 이런 98, 뜬금없이 이런 숫자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준 거야. 이 부분은 특히 수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됐지? 자, 그래서 우빈아 지금 우선 순서대로 할게. 지구 환경변화 너도 이거 프린트 펴봐. 이거 다 풀었잖아. 생물 말고. 생물은 지금 한 거고, 이거 숙제낸 거야. 이제 아까 중화 반응은 했고, 거기 다 풀었잖아. 예. 거기서 질문 있냐? 저 없었어요. 우빈아, 지금 오늘 지율이만 있고 오늘 정우는 결석을 했어. 그래서 요거 넣어도 얘는 일단 질문이 없대. 그럼 넣어도 이거 그 다음에 지금 생물과 환경도 지율이가 지금 이건 지금 준 거야. 요것도 요 두 개에서 지율이는 질문이 없대. 그럼 너도 이 시점에서 이거 당연히 하나는 숙제였고 하나는 오늘 준 거야. 이 생물 파트가 오늘 준 거야. 그래서 요걸 풀고 혹시라도 집에서 풀고 질문이 있다면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 돼. 일단 지율이는 여기서 질문이 없대.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고 그럼 2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3교시에도 이제 전자기도 쪽 프린트를 줄 거야. 그럼 그거 좀 풀고 내가 몇 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3교시를 마무리할 거야. 그러니까 우빈이 너는 오늘의 프린트가 오늘 수업과 관련된 건 생물과 환경 그 다음에 전자기유도 거기다가 내가 숙제 조금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프린트가 조금 될 거야. 그거를 내가 지율이 통해서 파일로 이렇게 해서 너한테 전달해 주라고 할 테니 너는 그거 보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 돼. 그래서 2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 그럼 3교시도 동영상 자체는 짧을 거야. 왜냐면 3교시가 한 30분이라고 치면 한 15분 문제 풀고 한 15분 내가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실제로 동영상은 너는 15분짜리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